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참여하게 된 SBS의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순서는 선발 투수의 게임 플랜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박종훈 선수를 모시고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경기 후에 방송 인터뷰,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짧은 이야기 혹은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만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프로의 선발 투수들이 구체적으로 이 등판과 등판 사이에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걸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 나가는가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박종훈 선수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면 돼요? 지금 나오면 안 되지. 뭐 일단 그 선발 투수는 사실 야구의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준비는 아마 그 전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일 텐데,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박종훈 선수는 어떻게 그 다음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날. 이제 선발이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선발 던지고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선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선 이제 보강 운동을 해주고, 그냥 튜빙 같은 걸로 회전계 운동을 해주고, 그다음 이제 런닝이나 사이클 같은 거를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젖산을 빼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하드 운동을 하죠. 이제 상체 웨이트, 다음날에는 분명히 선발 던지고 나면 팔이 있지 안 들릴 정도로 약간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팔이 안 들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무거운 중량을 쳐가지고 빨리 몸을 회복할 수 있게 상체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쳐서 그 각도나 힘을 빨리 쓸 수 있게, 회복이 빨리 될 수 있게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롱런을 또 띄워줘요. 롱런이나 아니면은 긴 장거리를 해서 쭉쭉 계속 띄워줘요. 그러면 이제 젖산 같은 것도 빨리 빼주고, 그러면서 회복 위주로 가죠. 그 다음 날에. 네, 그 다음 날은.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캐치볼을 해주면서, 캐치볼을 할 때도 막 짧게 그냥 아프다고 해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모션으로 크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도를 더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좀 더 하드하게, 좀 더 하드하게 이제 런닝도 빠르게 100m 빠르게 뛰는 거 하고, 이제 하체 웨이트를 중점으로 둬서 이제 웨이트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체 웨이트를 할 때도 크게 하되 무겁게 하되 좀 더 가동성을 넓히는 거죠. 네, 그런 운동을 하면서 하체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첫날과 둘째 날의 그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시즌 내내 좀 동일한 프로그램, 아니면 시즌이 지나가면서 약간 몸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힘들어도 시즌 내내예요. 네, 첫째 날, 둘째 날은 선발이 28번, 30번 들어가는데, 그 28번, 30번 들어가는 동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네, 대부분의 모든 선발 투수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 유동성이 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강 운동을, 그때는 저 보강 운동하고 섀도우를 하고, 공은 최대한 안 만져요, 저는. 셋째 날에? 네, 셋째 날은 공은 안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최대한 보강 운동이랑 가동성 운동으로 최대한 몸을 편하게, 아픈 데가 없게, 알배긴 데가 없게 만드는 거,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이제 완전히 피칭 준비를 하고, 뭐 4일 턴이면은 준비하고 시합이 들어가고, 6일 턴이면 여섯 번째 들어간다면은 이때 넷째 날에 불펜 피칭을 해서 가볍게 감을 익히고, 그리고 다째 날에 가볍게 캐치볼을 하고 몸을 최대한 올려놓고 그 다음 시합 들어가는 거죠. 그 넷째 날에 불펜 같은 경우에는,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을 몇 개 정도? 20개 내외로 던져요. 20개 그냥 감만 익히려고. 감 익히는 대신 이제 좀 더 자세 위주로 더 연습을 많이 하죠. 네. 그때는 모든 종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캐치볼 때부터요. 캐치볼. 네, 캐치볼 때부터 점검을 하고, 마운드 올라왔을 때는 모든 생각을 비우고 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감을 많이 익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즌 치르다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노멀한 이제 5일 휴식의 일정이고, 그쵸. 시즌을 치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가 줄어든다, 혹은 뭐 하루 이틀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하루나 이틀의 추가 어떤 휴식 네. 그날은 보통 어떻게 보내게 되나요? 이 일정들을 하루씩 더 미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을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은 절대 하드하게는 안 들어가요. 네. 회복 위주에? 네, 회복 위주로 가요. 왜냐면 정말 선발을 한번 던지고 나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손이 떨리고 다음 날엔 진짜 어깨가 이렇게 들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날을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좀 많이 휴식 쪽으로 가요. 추가로 만약에 일정이 더 생기면 그때는 휴식에 집중을 한다. 휴식에 집중하되 보강이나 아니면 이런 거 섀도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준비를 하는 거죠. 어제 잠깐 자료를 봤는데 그 등판 마친 날 그날 밤에 수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 조금 더 뭐랄까 깊은 숙면을 위해서 뭔가 이 잠자리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선발 투수는 예민하다 라는 말 있잖아요. 선발 전날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그 제일 좋은 상태가 7시간 반에서 8시간 사이가 제일 좋다. 8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몸이 무거워지고 이게 무슨 수면 상태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다음날 몸 푸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죠, 계속. 똑같이. 네. 최대한 8시간 정도, 최 8시간 안팎 하고 던지고 난 다음 날에는 수면을 길게 잡는 것보다는 똑같이 잡는 게 제일 좋았다. 오히려 피곤해도 네. 그 수면 시간은 똑같이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7시간에서 7시간 반, 8시간 이 사이에서가 가장 좋다고 보면 돼요. 그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원정 가서도 이 익숙한 수면 환경이라야 잠이 뭐 잘 온다 이래가지고 뭐 베개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보긴 봤었는데 아직 뭐 한국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원정들 숙소들도 다 뭐 익숙한 환경이고 하니까. 네, 이제 익숙한 환경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처음 말한 거는 이제 자려고 약도 먹어요. 유도제 같은 것도. 수면 유도제. 네, 선발 전날에는 정말 진짜 정말 긴장 많이 할 때는 유도제 먹고 자거나 아니면 좀 더 힘들면은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해요. 자려고. 네, 반신욕도 했다가 따뜻한 우유도 먹었다가 막 잠에 좋다는 거 막 사서 먹고 막 체리가 좋다니까 체리 찾아서 먹고 잠들라고 그렇게까지 해요. 네. 박종훈 선수는 좀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한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 저는 눈을 자요. 이게 어려움이 없다. 이게 저는 너무 많이 자니까 그 시간 지키려고 좀 늦게 자는 것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너무 잘 자니까 일찍 자버리면 더 많이 자게 되니까. 네, 너무 많이 자니까. 뭐 동료 중에서도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선수는 없나요? 왜냐면 베개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있는데 지금은 한국 호텔이 다 좋아서 베개가 다 좋아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정말 목이 불편한 사람들은 들고 다니죠. 뭐 잡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모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가서도 2인 1실이 아니라 다 1인 1실로 쓰게 한다. 이제 그게 선수들의 휴식에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그 전에 한국 구단들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는 혼자 방 쓰게 하면 약간 뭐 좀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안 들어온다 방에.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기 많은 거 있잖아요. 저 신인 때 룸메이트가 가디겸 선배님이었어요. 아빠였어 아빠. 최소 삼촌. 네. 20살이었으니까 아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때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느끼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가드겸 코치님이 뭐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0살 선배니까. 그러니까. 네, 20살 선배니까 당연히 너무 조심스러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됐고 안 되는 거고. 근데 수면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팀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좋아졌는데 일단은 혼자 쓰면 좋죠. 네. 선발 투수도 그렇고. 베테랑이 됐기 때문에 2인 1실이 더 편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후배 눈치 봐야 돼요.
진짜 눈치 봐야 돼요, 진짜. 요즘 후배들은 옛날 후배들이랑 또 좀 다르니까. 네. 눈치 많이 보게 돼요. 네. 뭐 애들 괜히 모아서 뭐 치킨이라도 한 번 사줘야 되고. 네. 아까 이제 선발 등판하기 전까지 이제 불펜 투구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불펜 투구를 할 때 단순히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수정 포인트라든지 혹은 좀 신경 쓰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박정훈 선수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누구나 다르시 제가 커브 비중이 많은 투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브 각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보고 회전율이나 그러니까 저희들 트랙맨 같은 게 있으니까 항상 트랙맨 두니까 회전수나 아니면은 이제 각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런 거 보면서 높았네 낮았네 아니면은 뭐 회전수가 어떻네 하면서 좀 더 그런 걸 많이 찾는 거죠. 제일 좋았을 때 느낌을. 그 불펜에서 본인이 불펜 피칭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은 박종훈 선수 말고든 예를 들어 그 데이터를 어떻다라고 분석해 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코치님도 있을 테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오늘 어떻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상의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펜 포수도 그 포수 한 명으로 1년을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았을 때를 제일 잘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니까 이전에 어땠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날 좋았을 때 내가 경기 내용도 좋았고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불펜 포수니까 그 포수도 1년 내내 그 한 명으로 계속 가고 그 봐주는 사람도 1년 내내 한 명으로 계속 가고 그러니까 제가 찾죠. 네. 오늘 내가 하니까 오늘도 봐줘라. 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죠. 나 오늘 어떤 거 같냐. 네. 그리고 언제 등판할지 알기 때문에 상대팀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팀의 타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분석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뭐 영상이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세세하게 하나요? 영상 같은 것도 당연히 보는데 정말 영상도 정말 많이 보고 그 사람의 약점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근데 야구라는 스포츠가 통계적인 스포츠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날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 본인의 공도 다르고 그때 상대의 성향도 달라지고 하는 제 몸 상태도 다르고 당연히 그 상대도 몸 상태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영상도 보고 이 친구가 어제 그저께 어떻게 쳤는지 아니면 내 유형의 투수랑 어떻게 치는지 뭐 이런 건 계속 분석하죠. 그 다음 경기에 만날 상대 타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 보는 건 보통 언제쯤입니까? 그 아까 얘기한 다세 일정 분들 중에서 선발 다는 날부터 계속 네,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네, 정해져 있으니까 선발 다음 날부터 롱런을 할 때 틀어놓고 롱런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더라도 틀어놓고 사이클 타고 런닝모션 뛸 때도 틀어놓고 뛰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속 긴장의 연속이에요, 계속. 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우천 소년으로 하루 밀린다든지 그래서 팀이 바뀌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진짜 이게 의미가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다음에 만날 상대고 그리고 이 10개 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계속 생각해죠. 그러니까 그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럴 때 바뀌었을 때 셋째 날 걸려가지고 던졌는데 하루 밀려서 어디 원정을 가서 던져야 돼.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불안감이 커요. 그 불펜 피칭, 그 4일째 불펜 피칭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때? 나 괜찮아? 나 이런 걸 어때? 오늘 어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체크를 받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옆에서 보던 사람이 보니 전보다 좀 안 좋아 라고 하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은 오케이 시합 때는 좋겠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게 그날 체크할 때 안 좋다. 그러면은 됐어, 시합 때 좋겠지. 체크할 때 좋다. 오케이, 내일 모레 좋겠다. 오케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낸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다음 등판 상대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영상들 이런 건 사실 최근 몇 시즌 동안 되게 많이 어떤 데이터도 늘어났을 것이고 더 정교해졌을 것이고 뭐 진화를 했을 것인데 그 박종훈 선수가 처음 프로에 왔을 때랑 최근과 이
다음 등판에 대비한 어떤 데이터와 방식 이런 게 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궁금해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제가 이제 11년이 돼가지고 너무 길어요. 너무 옛날로 가야 되네. 네,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야구는 선발 투수는 이런 거다라고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지금도 그 친구를 얘기하지만 미국에 있는 켈리라는 친구를 얘기하지만 그 친구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물론 광인이 형한테 배우고 우람 형한테 배우고 뭐 희상이 형 뭐 선발 투수 했던 형들한테 다 물어보고 항상 배웠지만 지금 메리 켈리 말씀하는 거죠? 메리 켈리.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 그때는 처음에 15년도 처음 선발할 때 막연히 선발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나 어리니까 괜찮아 좀 하루 좀 쉬어도 돼 뭐 이런 게 좀 심했어요. 다음 년도까지는. 근데 켈리가 17년도부터 오면서 그때부터 많은 걸 느꼈죠. 뭐가 달랐어요, 켈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여지껏 봐온 2010년부터 16년까지 봐온 용병들은 그렇게까지 성실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정교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오케이. 네, 그렇게까지 정교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인들만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한국인들만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하고 하는구나. 걔네들 외국인들은 이렇게 안 해도 하니까 이게 다르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오고 나서부터 체계적인 게 뭔지, 루틴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어봤죠. 루틴이 뭔지, 뭐 너희는 어떻게 배웠냐, 미국에서 어떻게 배우냐, 뭐 그런 거 물어보면서 많이 배웠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켈리가 제일 달랐던 거 좀 디테일 몇 개만. 음식, 수면, 그리고 이제 웨이트. 근데 이런 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웨이트를 하면 공이 빨라진다? 이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없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웨이트를 하는 이유 목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게 제일 모든 투구 폼부터 시작해서 웨이트까지 러닝 뭐 회복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부상 방지. 네네. 네. 그 부상 방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지껏 저는 무겁게 들고 뭐 하면은 좋아질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됐죠. 음식을 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내 속이 편해야 야구를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세분해진 거죠. 그럼 점점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루틴이 생기고, 막 신발 왼쪽부터 무조건 신어야 되고, 막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원래 미신하면 한국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루틴이니까. 근데 그 말이 그 친구가 루틴이지 그 친구도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루틴 거의 미신에 가까운 루틴이 사실 선발 투수가 이걸 다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밟았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미신 할 말이 많아 지금. 아니, 루틴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네. 오케이. 정신적인 부분. 네, 정신적인 부분.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본인 또 루틴 지켜야 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면 깜빡하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가 이제 등판 전날이라든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마운드에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때는 진짜 불안해요. 네. 불안해서 예를 들면 양말을 내가 이 올바른 순서로 신지 않았다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고 뭐 이런 거예요. 언더티가 이 언더티가 아닌데 잘못 입었다. 잘못 입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지켜가야 되니까 꼼꼼하게. 제 시즌 때 알람 보면은 시합 전부터 해서 이렇게 알람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알람 보면 뜨잖아요. 근데 그대로 움직여야 돼. 까먹으니까. 그게 그 알람이 그 닷새의 일정 동안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선발날. 선발날 그날.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만약에 뭐 4시 반에 전력 분석했다. 5시에 끝나야 돼요. 5시 됐다 안 끝나 그럼 내가 나가요. 5시 10분에 이제 5시 10분부터 이제 준비한다. 5시 10분에 옷을 갈아입고 20분에 사이클 좀 타고
몸 풀고 40분에 스트레칭을 받고 55분에 이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알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더 빨리 가고 지키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신이잖아요 이게. 이지만 그게 다 루틴이니까. 그게 루틴인 거죠. 지금 박동 선수가 말씀 너무 재밌게 해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네. 나중에 질문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등판 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등판 날의 루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자면 그 등판 날의 선발 투수 일정은 몇 시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네, 제가 이제 늦게 자요. 그러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6시 반 경기니까 6시 반 경기니까 7시간 8시간 자야 되니까 한 3시쯤 자요. 3시쯤. 3시쯤 자서 한 11시나 그때쯤 일어나요. 그러면 한 8시간 되거든요. 그러면 11시에 일어나서 점심에 묵국을 먹어요. 묵국? 네, 무조건 묵국이에요? 네, 저 선발 전날. 속이 제일 편한 선발 당일날. 소고기 묵국? 네, 근데 밥을 또 많이 못 먹어요. 가지고 국물 좀 먹고 물을 좀 많이 먹고 고기도 한 몇 개 먹고 밥 좀만 먹고 그리고 나가요. 못 먹는데 억지로도 먹어요. 그럼 원정 가서도 묵국이 있어야 되는. 아니요, 근데 원정 가서도 최대한 소화 잘 되는 것만 골라 먹어. 묵국이 없다면 최대한 소화를 내는 걸로. 네, 묵국 있으면 그냥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야구장을 나가서 이제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출근은 몇 시에요? 1시쯤에. 홈 경기다. 네, 1시. 선발 투수다 하면 1시 출근해서 아무 생각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막 영상도 안 찾아보고 누구 얘기도 안 들으려고 구석 들어가 숨어 있어요. 영상 보는 거는 그 전날까지 다 하는 거고. 네, 말도 안 하려고. 왠지 말하면 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말도 안 하려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명상을 좀 하죠. 그냥 차분해지려고. 명상하다가 이제 또 반대가 되는 게 명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노래를 꽂고 일부러 이제 좀 올려요, 텐션을. 그건 몇 시쯤이에요? 제가 한 2시 반쯤 올리죠. 2시 반쯤 올리고. 막 인사도 막 하고 숨어 있다 보니까 애들 모르는 애들 많으니까 못 보는 애들 많으니까 막 인사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일부러 텐션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샤워를 하고 3시에 샤워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막 인사하고 또 막 갈아입고 하다가 이제 전력 분석 들어갔다가 그건 몇 시에요? 4시 반 전력 4시 반 전력 네, 분석. 전력 들어갔다가 5시까지? 네, 딱 5시까지. 네, 5시까지 보다가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 전력 분석 미팅은 누구누구가 참석해요? 선발 투수랑. 포수 그날 포수 코치님 2분, 전력 분석원 뭐 이렇게 참석을 하죠. 근데 하면 이제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거기 주로 영상 위주로 봐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서 같이 봐요. 텍스트랑 예. 그림이랑. 네, 같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예를 들어 뭐 김현수 뭐 초구 잘 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보면서 분석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10월 30일 박동선 선수의 마지막 등판 LG전이다. 그러면 그날 상대 선발 라인업을 이제 성향 라인업이 그때는 안 나와요. 네 시간에. 그렇지 라인업 안 나오죠. 네, 그때는 라인업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일괄적으로 전날 전전날 그 오더에 맞게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선발일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라인업 예상 라인업. 네,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이제 5시에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거는 이제 게임용 유니폼으로 그 선발용 언더티부터 양말이랑 모든 게 다 선발용. 오케이. 네. 그걸로 갈아입고 스파이크를 딱 꺼내놔요. 그냥 꺼내놔. 근데 선발일 때 입는 거랑 아닐 때 입는 게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달라요? 어떤 부분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종류인데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옷인데 선발 때 입는 옷은 빼놔요. 이렇게. 오케이. 같은 제품이지만. 네, 똑같은 옷인데 빼놔요 그냥. 얘가 섞이면 안 돼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가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와서 스파이크를 신고 다시 명상을 한 번 더 해요. 내가 오늘 명상이 아니라 이미 트레이닝 같은 걸 해야 내가 오늘. 요건 몇 시쯤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시 한 40분? 아니요, 5시 한 40분. 맞아요. 5시 한 40분쯤. 명상을 할 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최악만 생각해요. 네. 최일 잘 던졌을 때 모습보다는 진짜 열받게 최악만 생각해요. 이건 좀 의외네요. 되게 긍정적인 기운만 막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운드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최고만 생각하다가 올라갔다가 최고로 던지려고 하다 보면 망하더라고요. 최악을 생각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망해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되는데 최고를 생각해 놓으면은 최고 생각하면은 공 다 3개로 27개 끝이에요. 다 삼진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최악을 생각해놓고 그리고 이제 좀 저를 더 긴장시키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캐치볼을 하면서 6시 3분에 정확히 캐치볼을 해요. 아, 그래서 3분 보내는. 네, 6시 반 경기, 홈 경기 때 6시 3분, 원정 경기 때 6시 10분. 그때 딱 시계만 보고 있다가 3분 되면 바로 공을 던져요. 오케이. 여기서 3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몸 푸는 시간이랑 이런 분적으로 따지면 제가 캐치볼을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불펜 들어갈 때 한 1분 정도 써야 되고 그러면 한 10분에 딱 들어가요. 불펜을.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3분. 네. 이게 김광현 선수가 그때 뭐 한번 바꿔볼래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고 뭐 이랬던 게 있어요. 6시 15분에 광현 선수 시작한. 네. 뭐, 그죠? 다 달라요. 다. 알칸타라 보고 놀랐어요. 6시 20분인데 저기서 캐치볼 선발 투수 캐치볼 하고 있길래 쟤는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어요. 막 자기만 루틴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 불펜을 가셨어. 불펜 가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5개의 구종을 던지죠. 구종이 5개가 아니라 이제 코스별로 해서 내 구종이랑 모든 걸 해서 5개를 던지면은 딱 맞아요. 그럼 그 5개를 3번 하면 15개잖아요. 그 한 번 그걸 한 세트하고 쉬어주면은 딱 12분 13분 정도 세요. 그 5개 구종을 코스별로.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개. 예를 들어 포심 직구 커브 싱커 체인지업 이렇게 되면 4개. 그거를 몸쪽 바깥쪽 네. 이렇게. 그거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5개를 던지면은 오케이. 15개니까 그거 한 번 던지고 13분 정도 쉬고 있다가 14분 딱 되자마자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저는 2이닝을 던지고 올라가는 거죠. 또 똑같이 한 번 더 하고 번 더, 15개. 그리고 가면은 딱 18분 19분 돼요. 다른 투수보다 불펜에 조금 더 던지는 거. 저는 좀 많이 던져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좀 많이 던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제 쉬다가 애국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나가죠. 그러면 그 10월 30일 마지막 등판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윤희상 선수의 그때 은퇴 1이닝 한타자 등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평소랑은 다른 부분이 있었겠어요. 똑같이 준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희상이 올라갈 때 옆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캐치볼을 했죠. 캐치볼하고 썼고. 캐치볼 딱 바로 올라갔죠. 근데 뭐 그때는 1점도 주기 싫었는데. 그때 윤희상 선수가 볼넷을 주고 시작했던 네. 거예요. 네. 그때는 약간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저거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된다. 네. 저거 무조건 희상형의 마지막 경기니까 저 주자가 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패전으로 끝나면 희상형 패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생각에 이제 점수 이제 더 이상 1점도 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던졌죠. 그것처럼 상대 투수의 매치업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투구 목표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나요? 만약 상대가 에이스일 때와 혹은 뭐 5선발이라든지 좀 약하다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좀 뒤쪽 선발일 때의 목표 오늘 게임의 플랜에서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항상 나는 똑같은 뭐 제일 좋은 공을 던지겠다는 쪽으로 가나요? 우선은 일단 저가 우선이죠. 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타자는 안 바뀌잖아요. 네. 그 사람의 에이스건 뭐건 뭐 제가 뭐 누가 오든 간에 일단은 제가 던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금의 여지가 있는 게 에이스 나오면은 뭐 좀 없잖아 있죠. 없잖아 있는데 좀 그래도 쟤보다 늦게 내려가야지. 이건 있죠. 상팀 투수보다는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던져 한 이닝 더 던져야지 한두 타라도 더 던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죠. 또 이제 만약 이제 상대 선발이 이제 5선발이나 이러면 뭐 6이닝 2실점이라든지 좀 실점에 대한 여유가 조금은 있잖아요. 뭐 우리 팀 타자들도 좀 득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상대 팀이 에이스일 때는 우리 팀 타자도 많은 점수를 못 뽑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투구도 처음부터 전력 투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웃긴 게 상대팀 에이스나 용병 나오면 잘 던졌어요. 저도 모르게. 네. 근데 반대로 나오면 같이 못 던진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풀어진 건가요? 아니 풀어진 건 아닌데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항상 던질 때 뭐 그 팀 에이스 뭐 이런 걸 떠나서 약간 저 친구보다는 더 던져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하죠. 원정을 가시게 되면 지금 요거는 홈 스케줄이고 네네. 원정 가게 되면 홈보다 10분씩 뭐 늦춰지는 이런 거. 그렇죠.
다 한 10분씩 7분? 7분. 네. 7분씩 늦어지죠. 원정을 다녔을 때 가장 본인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가장 안 좋은 제일 좋은데 일단 제일 좋은 데부터 편하다. 여기 이거 말해야 돼 이거? 편한데 홈이잖아. 아니 그 홈 빼고 원정 갔는데도 약간 홈과 별 다름없이 편하게 준비할 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는 말할 수 있죠. 좋은 거요? 좋은데. 많아요. 그럼 나머지가 안 좋잖아. 제일 좋은데 세 군데만. 아이고 일단은 NC가 정말 맞아. NC 지금 제일 최신이잖아요. 창원 NC파크. 그 다음에 삼성, 기아. 새로 지은 구장들이 다 좋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공간이 넓어요. 아하. 네. 공간이 넓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공간이 좀 작아요. 제일 안 좋은 데는 잠실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좁고 이 경기 전에 있을 때도 없고 뭐 그런 공간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잠실 가면은 버스에서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 대부분이죠. 네. 보통 선수도. 저도 버스에서 휴식을 취하죠. 등판 날에도. 네. 이제 처음에 서울시장님께 한마디 하시죠. 시장님. 저희가 대신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타 팀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이 괜찮습니다. 아무나보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있는 그 전력분석 미팅에 대한 조금 디테일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 이제 아까 상대할 가상 라인업에 한 가지씩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10월 30일 LG전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뭐 홍창기 누구야 이천웅 김현수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박종훈 선수의 어떤 특화된 박종훈 선수가 그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그 데이터 분석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걸 쳤을 때 저 선수가 내 걸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고 근데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통괄적으로 그 친구의 통계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르게 봐요. 그 친구가 통계적으로 다 땡겨치는 선수면은 내 거 나와도 땡겨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확률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제일 한 가지 주로 보는 건 저는 이 친구가 촉을 치나 안 치나 촉을 자주 건드나 안 건드나 이걸 많이 보죠. 그게 중요할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초구를 정말 스트라이크를 잡고 싶은 투수 중에 하나예요. 모든 투수가 마찬가지지만 근데 초구를 어떻게 던질 것인지 저 사람이 나왔을 때 초구를 어떻게 던질 것인지 이 그림이 좀 더 생기면 제가 편해지니까 네. 건드려주면 고맙고 가만히 있는 타자들도 있고 예를 들어 홍상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니까 초구 던지기 조금 편하다는 느낌도. 그렇죠. LG 홍창기 같은 경우에는 초구를 많이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환이 형 같은 경우에는 초구를 바로바로 쳐요. 네. 현수 형 같은 경우도 초구 바로바로 쳐요. 그러니까 LG 타자가 대부분 다 공격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생각이 편해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럴 때 맞아야 돼요, 빨리. 찾으면 고마워하고 쳐도 돼요. 네. 빨리 쳐라 그냥. 네. 안타를 쳐도 되고 홈런을 쳐니까 빨리 쳐.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선발 투수니까. 네, 난 1이나 더 던져야 돼. 쳐. 그럼 박종원 선수에게는 이제 선수로서 이제 개인적인 거이지만 기다리는 타입이 좀 불편해요. 아니면 좀 빨리 치는 공격적인 타입이 좀 약간 상대하기 어렵다고 느껴요. 전 기다리는 애들이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애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에게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못 던지고를 떠나서 기다리는 애들은 뭐지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직구를 던졌는데 가만히 있고 커브 던져도 가만히 있고 체인지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뭔 생각인 거지? 빨리빨리 치고 나가지. 안타 쳐도 되니까 빨리 쳐라. 이런 생각 많이 갔죠. 근데 반대로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고맙다 이 생각 많이 들죠. 조용호, 이용규다. 그럼 어떡합니까? 둘 다 괜찮아요. 좋아요. 좋다. 둘 다 바로 나와요. 네.
둘 다 비슷하면 나오잖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비슷해도 안 나오는 타자들이 있어요. 홍창기 그 말하는. 걔는 비슷해도 안 나와요.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 제가 포부를 홍창기한테 한 3번인가 4번인가 줬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만. 마지막 경기에도 분명히 그 친구한테 포부를 2개 줬을 거예요. 데드볼 하는 거, 포부를 하는 거, 데드볼 하는 거. 맞아. 그 경기에 큰 위기가 별로 없었는데 홍상기 선수만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싫어요. 네. 뒤늦게 생각하니 열받는다. 경기 이제 그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딱 가지고 경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오늘 내가 잘 들어가는 공이 있고 잘 안 되는 공이 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수정이 될 거잖아요. 그때 포수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포수랑 그런 부분이 좀 통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포수랑의 그 경기 중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경기 중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를 내가 티 내는 순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티 내고 이런 것도 없고 똑같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똑같이 하는데 만약에 커브가 안 좋다 하면은 직구를 더 빨리 써서 커브를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적 같은 거를 뭐 그런 거 그런 걸 누가 빨리 찾냐에 달라서 이닝을 좀 더 소화하고 좀 더 점수를 안 주게 되고 좀 더 주자를 안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닝과 이닝 사이에 그 다음 이닝 위에서 올라갔을 때 이제 몇 개 던지는 그때는 그 루틴 항상 똑같나요? 아니면 그 이전 이닝의 본인의 볼에 대한 감에 따라서 그때 올라가서 던지게 되는 과정도 좀 달라지게 되는지? 네, 그거는 따로 신경을 쓰진 않아요. 똑같이. 네, 옆에서 던질 때는 옆에서 던질 때는 추워서 던지는 거예요, 진짜. 팔이 좀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팔이 좀 굳은 느낌 들어서 그냥 몸풀로 던진 거지. 원래는 안 던져요. 네, 옆에서 던지질 않아요. 그 너가 앞에서 던진 거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이닝에 올라가서 네. 던지는 연습 투구. 그건 그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다. 네, 1회부터 막 6회까지 던지면 1회부터 5회까지 던지든 6회까지 던지든 다 똑같아요. 딱 그 루틴대로 던져요. 루틴이 어떻게 돼요? 직구, 커브, 싱커. 아니 체인지업 싱커, 그다음 커브. 딱 하나씩 다다닥.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흔히들 이제 투수가 볼질을 많이 하거나 이제 이닝을 길게 하면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야수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제 우리 팀이 공격하는데 원아웃 투아웃까지는 빨리 아웃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벤치 앞에서 몸을 풀거나 마음의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아웃 이후에 뭐 볼넷을 얻어 나간다든지 공격이 길어지는데 점수를 못 뽑았을 때 좀 본인만의 루틴이나 이런 감각이 좀 깨지지 않나요? 투수 같은 경우도? 아니, 크게 그렇지는 않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도 저를 알다시피 제가 이닝이 길어요. 짧지 않아요. 네. 네. 짧지 않아서 일단 그래서 템포를 좀 더 빨리 하는 게 있고. 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야수를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던질 때 에라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길게 하고 내가 수비 시간 길게 하고 내가 너네를 긴장 너무 오래 시켰어. 미안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크게 그러진 않죠. 네. 뭐 좀 템포가 길다는 건 뭐 이닝 시간이 길다는 건 아무래도 빠른 공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경기 시간이 제일 짧아요. 전체 경기 시간은? 네, 전체 경기 시간은 짧아요. 제가. 근데 이제 길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 신기하다. 저 경기 시간 짧아요. 제가 던지는 경기에서 3시간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특정 그런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러네. 저 경기 시간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제 템포가 워낙 좀 빠른 편이어서 잡으면 바로 던지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 느낌적 느낌은 뭐죠? 뭔가 그쵸, 그냥 주자 나가니까 걸어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서 야수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네. 그럼 이제 볼넷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박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잠수함 투수로서 또 유형도 좀 특별하잖아요. 좀 지면에 가깝게 던진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구라든지 이런 쪽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제구 잡는 데 있어서 포수의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이게 타겟이라고 해요. 타겟. 네, 타겟을 잡기에는 이제 우박 투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던지기 위해서 포수 머리를 본다. 뭐 그런 타겟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커브 던질 때는 베이스 끝에 보고 던져요. 홈플레이 때. 저 앞에 보고. 가장 포수가 가까우죠. 아니요, 포수랑 먼 쪽. 포수가 먼저 맨 앞쪽. 네, 그래야 여기를 던져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그 타겟을 보고 최대한 던지려고 노력을 하죠. 커브는 그렇고. 네. 직구와 직관은 그거보다 살짝 뒤에. 살짝 뒤에. 뭐 그런 식으로 보죠. 네. 그건 그 학생 시절부터 아니요, 이제 프로 와서 이제 프로. 조홍총 코치님한테 배웠던 거예요. 아. 조홍총 코치님이 그때 당시 때 제가 15년도, 16년도 그때 조홍총 코치님이 SK 투수 코치님인데 그때 조홍총 코치님이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고 던져라고. 그 타겟만 보고 던져라. 그 타겟만 보고 던져라 하다 보니까 그 타겟 어느 타겟 안에서 던지면은 그 사이로 지나가면은 스태크라고. 근데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긴 해요. 네,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죠. 프로 이전까지는 그런 타겟 형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네요. 그때 막연히 야구를 했죠. 그래서 어디를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친구들한테 정확히 그곳을 보고 던지는지 그 타겟을 정확히 던지는지 다트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눈이 언제까지 그걸 보고 있는지 뭐 그런 말들을 하죠. 눈이 언제까지 거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야구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건 좀 달라요. 형도 박동원 다른데 선수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있다가 봐야 돼요. 아. 근데 요즘 타자들 보면은 다 딴 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수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점이 보이다가 퍼져요, 이렇게. 오히려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걸 집중하려면 안 보고 있다가 순간 드라이 들고 내려가면서 보죠,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보고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보죠. 근데 애초부터 제가 좀 반대를 하는 거는 거기만 보고 계속 그때 이렇게 던지는 거는 좀 반대하는 거죠. 왜냐면은 시선이 가면은 몸이 가요. 그렇지. 네. 앞으로 설리게. 돌리게 되는. 네, 시선이 계속 그곳을 주시하고 그곳 던진다 생각하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고 몸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사회냐고 코치님들이 다들 처음부터 보고 있으라고 막 그랬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의 집중력이 처음부터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뭐 집중력이 진짜 이 점을 볼 때는 길면 제가 느끼기에는 길면 10초, 15초면 흐려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짧은 시간에 보는 거죠. 그 보는 타이밍이 발이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인가요? 아니, 잘 내릴 때요. 내릴 때. 네. 네, 정점. 그러니까 저도 정점 때는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내리면서 이제 딱 그 보는 거죠. 이거 사회냐고에 써먹어야겠다.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타겟을 보는 걸 포함해서 이제 프로에 와서 이제 배우게 된 것들 중에 본인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요건 돌아오고 싶어요. 진짜 돌아오고 싶어요. 돌아오고 싶다. 네. 지금 가서 써먹는 야구 거 다시 하고 너무 싶어요. 와, 그럼 10억대 투수가 되나요? 그걸 떠나서 정말 야구를 너무 버린 시간이 너무 많고 너무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학생 야구 선수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 본인이 배운 것들 중에 학생 야구에서도 요건 써먹으면 유용할 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소개를 해주시죠. 제일 첫 번째는 진짜 간절함이에요. 왜 야구를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야구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야구를 잘하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막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든 내 후배든 선배든 친구든 코치든 감독이든 다른 팀 코치 감독이든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게 나와서 말했는데 정말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내게 뭔지 그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욕을 할 수 있겠지. 누군가는 욕해도 돼요? 이거? 아무튼 저리 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꺼져. 꺼져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오케이. 네. 그런 마음, 내가 야구로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 네. 구체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보다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테크닉은 아까 말했잖아요. 부상을 방지하는 안에서 하다 보면은 제게 만들어져요. 부상을 감안하고 만든 폼은
부상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내가 처음부터 이 정도 괜찮아. 팔을 억지로 올렸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야구하는데 팔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나한테는 정말 안 맞아. 아픈데 조금씩 아픈데 그걸 계속 참고 하다 보면 안 아파지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와요. 근데 애초부터 내가 던졌을 때 안 아픈 폼이 있어요. 나한테 가장 편안했던 폼. 네, 그 폼으로 가다 보면은 그 폼이 나중에는 내 힘을 찾고 힘이 생기고 지나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가는 거지 애초에 만들어서 가는 폼들은 빨리 다치더라고요. 박동훈 선수도 그 폼과 관련해서 어떤 뭐랄까 약간의 방황, 그 본인의 이 폼을 찾기 위한 어떤 이런 약간의 혼돈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정말 많았죠. 저는 코치가 없었으니까요. 저 한 번도 투수 코치님이 있던 적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니까. 독학형 투수. 네. 그래서 저 정말 누구보다 제 폼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잘 보여요. 이게 왜 저렇게 하지? 저거보다 이게 나은데 이런 게 좀 보여요. 근데 이게 꼰대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보여요. 프로의 노하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도 들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의 폼이 본인이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막연히 감독님이 숙여서 던져 이거였는데 숙여서 던지다가 많이 맞고 많이 혼났어요. 정말 정말 많이 안 맞았어요. 아무튼 혼났어요. 혼났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 땐 그거였죠. 안 혼날려면 잘 던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찾다 보니까 찾고 근데 좀 더 빠르게 좀 더 세게 어떻게 해야지 계속 혼자 계속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제 폼은 메커니즘이 안 좋은 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폼이 아니에요. 좋은 거. 하지만 독특하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매일 없는 거 찾아보면은 좋은 폼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지 않다. 네, 비효율적이에요. 네. 저 오버로 던지면 옆에 45, 46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고등학교 시절에 물어보니까 140 안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폼으로도. 이 폼으로 나왔죠. 이번 연도에도 40분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오버로 46칠 던졌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다만 누군가에게 경쟁력이 좀 있고 저 친구랑 좀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뭐 너무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질문 한 보따리가 쏟아졌는데 하나씩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들 하나씩 여쭤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시즌 중에는 어떤 훈련을 하고 강도는 어떤가요? 웨이트랑 러닝은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엄청 포괄적인데. 뭐랄까 다른 투수들과는 달리 달라요. 본인만의 어떤 웨이트랑 러닝의 방법, 루틴 이런 게 있다면 소개. 장거리냐, 뭐 단거리냐 이런. 아니요, 그거 다 포함해요. 런닝 우선은 런닝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투수를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런닝과 친해져야 돼요. 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많긴 하던데. 아니, 저도 런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런닝 적게 해요. 대신 런닝 하나 거 많이 뛰어봤자 3개, 4개 뛰거든요. 근데 그 3개, 4개를 어떻게 뛰냐가 더 중요한 거지. 뭐 박동훈 선수가 생각한 러닝의 목적, 본인에게 러닝. 저는 젖산 유진, 젖산 빼는 거나 아니면은 순간 스피드. 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걸로 해서 능률이 그때 시즌 때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거여서. 네. 두 번째 질문은 선발 투수가 홈 경기 승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해진 시간에 등판하는 홈팀 선발 투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발 등판 시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마음가짐과 루틴 등이 어떻게 다를까? 아까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홈 경기라고 해서 유리한 거는 팬분들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차이가 정말 커요. 우리 팬들이 더 많고 없고 내 이름을 더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가 엄청 큰 차이고. 그리고 이제 홈 경기에 유리한 점은 말공이잖아요. 네. 내가 못 던지고 내려와도 말에 치면 역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이 좀 변하다.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거죠. 좀. 오케이. 시즌 초와 시즌 말의 몸 상태가 당연히 다를 텐데 그 회복의 루틴이 달라지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름에는 좀 더 쉬는 그러니까 중량적으로 좀 놔주고 개수도 좀 적게 하고 하면서 좀 더 쉬는 시간을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중간중간 수면 시간도 좀 더 가지고 낮잠 시간도 가지고 먹는 것도 좀 더 잘 먹고 잘 먹는 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뭐 고기 뭐 이런 거 엄청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영양적으로 좀 더 많이 챙겨 먹는 거죠. 신인급의 투수는 프로에 와서 우선 몇 년은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몸을 만든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투수의 몸을 만든다. 투수의 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프로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곳은 몸을 만드는 곳이라기보다 앞으로 나를 소개할 때 프로야구 선수 박종원입니다. 뭐 프로야구 선수 신인 박종원입니다. 앞에 프로가 붙는 순간 경쟁이거든요. 몸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 나를 어떻게 빨리 발전시키고 쟤를 어떻게 내가 저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더 중점을 두고 시간을 해야지 가다듬고 만들고 할 거면은 프로가 아니죠. 오케이. 네, 이미 그렇게요. 완성된 네. 바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가 프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박종훈 선수의 몸은 제일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 살이 쪘어요. 네, 많이 쪘어요. 네, 지금은 90kg 중반대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는 60kg 후반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건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별명도 뭐 미역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지금 별명은? 지금은 별명이 그게 없어요. 조개 하나 있잖아요. 그거. 아이싱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 그 아이싱을 하는 방식도 사실 그 박종훈 선수의 프로 초반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저는 하질 않아요. 아예 안 하시는. 네, 저는 하질 않아요. 우스갯소리로는 140도 안 나오는데 무슨 아이스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아이스를 잘 하지 않고 근데 아이스에 대한 얘기도 되게 얘기가 엄청 많아요.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를 하질 않아요. 하시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 우선은 이제 이게 아이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타박상으로 인해서 붓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그때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타박상이 아니잖아요. 이 실핏줄에 손상만 입은 거지. 근데 그 정도 손상은 자연적 치유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를 한 지 한 5, 6년 됐어요. 네, 아이스를 안 해요, 저는. 그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이스 안 해봤는데 또 회복이 별 무리가 없더라. 그 전에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굳이 차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때 없어 안 했고. 신기한 루틴. 네. 가난한 환경 때문에 식을 안 하게. 많이 힘들었죠. 네. 선수도 몇 명 없었으니까요. 네. 한국 프로야구에서 아이싱 안 하는 선발 투수 그거 거의 없죠? 그래도 몇 명이 있었던 걸로. 네, 저는 안 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네. 이거는 뭐 자기가 찾아야죠. 원래 아이싱 해야 된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오히려 뜨겁게 해야 된다는 좀. 그건 옛날에 여러 가지 말도 많더라고요. 있었죠. 저는 뭐 굳이 찾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팀에서 트레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네. 본인이 확립된 대신 이제 루틴이니까. 보강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회복 훈련을 이제 정확히 해라. 시즌 중 웨이트 훈련의 무게 강도는 오프 시즌 때 대비 몇 % 정도로 하시는지? 50% 정도? 50%. 네, 50% 그 이하. 이제 이렇게 보면 웃기는데 이제 3대 500 칠 수 있거든요. 3대 500을 쳐요. 예를 들어 막 스쿼트를 180 꽂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시즌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오케이. 많은 무게 들어 한 60, 70? 그만 들고 이제 가볍게만 해요. 그게 이 맥스의 무게를 드는 질 일은 없어요. 시즌 때는. 그 맥스의 무게를 드는 시기는 한 1월, 2월 이때. 지금이요. 지금. 네, 지금 저 팔이 지금 팔이 너무 안 들려 지금. 지금의 루틴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안 쓴 근육을 엄청 쓰고 있죠. 안 쓰던 근육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좀 더 근력적으로 많이 무게도 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 웨이트의 중량으로 봤을 땐 지금이 맥스를 찍는 언더아머니 못할 정도로 치고 있죠. 또 왔다. 박종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닝을 맞고 내려온 뒤에 다음 이닝에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까지 벤치에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마다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서 이걸 하나 단정지켜서 얘기 못하겠고, 그리고 벤치에서 기다릴 때는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이닝이. 우리 공격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길면요. 이 너무 길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공격이 길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격 길어지면 좀 힘들어요. 홈런으로 빠바방 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마음으로. 제일 좀 그런 게 볼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주긴 하는데 그냥 한동민, 최정 연타석 홈런으로 그냥 빵빵하고 따다다 끝나고 바로 올라오고 빵빵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죠.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길어지면 이제 처지죠, 약간. 우리가 약간 아드레날린 게 분비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길어지면은 좀 이렇게 좀 내려가죠, 좀. 당연히 그 이닝 중에는 더가웃에서는 뭐 다른 선수들과의 대화는 하지 않는. 거의 안 하죠. 네. 거의 하면은 뭐 코치님 아니면은 재원이 형, 포수 이렇게 거짓 이쪽으로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굳이 와서 말을 안 걸어요. 오케이. 네. 예민할 걸 아니까. 이재원 포수는 좀 어떤 등판날 어떤 다른 포수들 대비 좀 어떤 스타일의 포수예요? 본인 그대로 그냥 호타하고 그냥 호걸스럽고 약간 그런 스타일에 딱 그냥 이미지가 똑같아요. 우리가 딱 텔레비에 보는 그 이미지. 네, 그냥 호탕하고 호걸하고 야 뭐 있냐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냥 삼도적 아니에요?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똑똑해요. 포스는 똑똑해야 되잖아요. 네, 투수마다 모든 투수가 사인이 다르니까. 네. 본인은 혹시 포수 사인을 한번 놓쳐본 적 있나요? 저요? 네. 헷갈리거나.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인 미스나 이런 적은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네, 없어요. 시즌 중에 이렇게 혹은 그 상대 팀이 예를 들어서 이 사인 캐치를 잘하는 팀이다. 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그 사인 체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건 안 들켜요. 그래요? 제 건 너무 어려워요.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네. 힌트만 조금만. 힌트 없어요. 그래요? 곱하기가 들어가는 모양이네. 많이 들어가죠. 다른 투수들과 달리 박종훈 선수의 사인 체계가 좀 더 전 복잡하다. 달라요. 저만 달라요. 정말 복잡한 쪽은 뭐 선수 타자의 등번호가 플러스 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게 힌트예요. 요 은퇴 날을 꼭 가르쳐 주기. 은퇴 날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궁금하네. 제 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독된 적이 없다. 뭐 해독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팀 내에서는 대강 박종훈 선수의 사인 체계는 대강 알고. 그렇게 다 아는데 내 걸 안 하려고 해요. 어려워서. 복잡해서. 또 복잡하니까. 재원 형도 짜증나고. 몇 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경기 전에. 그 약간 그 등판 날마다 조금씩 바뀌는? 아니. 같은 체계인데. 계속 물어보지 마요. 그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상황이든 혹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게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그런 쪽에 따라서는 뭐 시간 혹은 등번호 뭐 여러 가지가 다 엄청 많죠. 예를 들어 뭐 김성 감독님 막 그런 거 막 잘하는 했잖아요. 저도 어차피 김성 감독님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노석기 팀장이 오셨는데 같은 팀에 있었고 하니까 뭐 되게 많이 꼬았죠. 그럼 만약 이거는 어디까지 A지만 이제 지금까지 같이 볼배했던 이재원 포수가 만약 다른 팀으로 이직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또 사인을 듣고 오게 되나요? 알아도 잘 모를걸요? 알아도 금방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요거 궁금하다. 은퇴 때 제가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시간과 질문은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재밌었는데 보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박종훈 선수 마지막으로 보셨던 특히 이 잠수함 투수 꿈나무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좀 그런 건 상황인데 잘 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고 언더로 바꿨대요. 근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제발 바꾸지 말라고. 오버로 던지라고. 사람들이 언더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위에나 옆에나 이런 게 힘들다 보니 내려온 거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야구란 스포츠는 기본 자세가 있고 그 다음 자세가 있고 그 다음 자세가 있고 그 다음 자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다가 점점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나중에 고등학교 돼서 중학교 돼서 그때 돼서 언더 투수 하고 싶다 하면 그때 돼서 하되 지금부터 내리게 되면은 부상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와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솔직히 원래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SK와이번 선수지만 SK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야구 자체들 선수들 모두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박종 선수 사인은 비록 안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다음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을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캐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